사용과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 생기는 당연히 여기 연결이 안 되실 거고. 네. 사연이랑 지인이는 좀 풀어가는 싶죠? 됐어요? 지인이는? 그러면 질문을 받을게요. 네. 그리고 오늘 거 잠깐 더 줄 거 있습니다. 일단은 질문 좀 받을게요. 지인이 먼저 몇 번 질문을 해주세요. 없어요, 질문. 생각해보니까. 괜찮다고요? 좀 어렵지 않았나요? 괜찮아요. 아, 그럼 오늘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겠네요. 네. 하늘이 오늘 거. 오늘 거. 해봅시다. 오늘은 아마도 삼수선 정사형까지만 할 것 같아요. 이게 몇 개 없거든요. 네, 내용은 조금 많습니다.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고,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숙제는 24번까지, 26번까지니까 적을 것 같지만 오늘 거가 정말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오늘 게 중요한데 오늘 거를 안 들으신다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기본적인 걸 해줍시다. 그러니까 오늘 배울 그 단어 세 가지 중요한 게 꼬인 위치, 꼬인 위치랑 그 다음에 이면각이랑 그 다음에 오늘 네 개인데요. 이면각, 삼수선 그리고 마지막 정사형까지입니다. 먼저 그냥 꼬인 위치 하나 보죠. 오늘 지금 이제 공간 도형을 할 거거든요. 3차원 도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3차원 도형을 할 건데 꼬인 위치가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정육면체를 하나 딱 그리면요.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정육면체니까 얘랑 얘는 평행하죠. 평행이 맞아요. 근데 들어보세요. 두 직선, 꼬인 위치는 직선에 관련된 얘기인데 두 직선이 안 만난다 라는 걸로 평행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두 직선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안 만나야 평행이고요. 예를 들어 얘랑 꼬인 위치는 이런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얘네가 공간으로 무한하게 쭉쭉 뻗거든요. 쭉쭉 뻗어요. 노란색도 쭉쭉 뻗을 겁니다. 직선이니까 쭉쭉 뻗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과 노란색은 실제로 이런 느낌이에요. 안 만나거든요. 안 만나는데 평행은 아니에요. 이런 게 꼬인 위치예요. 아시겠어요? 언젠가 만약에 가다가 만나면 이거는 이제 꼬인 위치도 아니고 평행도 아닌 건데 네, 아예 안 만나지만 같은 방향이 아니죠. 이런 애들을 꼬인 위치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네.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당연하게도 이제 뭐 이런 건 쉽죠? 빨간색이랑 이 친구는 수직이다. 수직한 거 맞죠? 수직. 이런 건 쉽고 이거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알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 보면서 잠깐만요. 평면이 결정되는 것도 해야겠네요. 네, 평면의 결정 조건을 할게요. 평면의 결정 조건. 일단은 별로 어렵지 않게도 세 점이 있으면 돼요. 세 점. 그러니까 두 점으로만 발생하는 건 직선이고요. 점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이 세 점을 모두 동시에 포함하는 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과학실에서 산발이 쓰잖아요. 산발이 쓰는 이유가 산발이 이 세 점이 서로 어떻게 약간 그 다리 길이가 다르거나 약간 삐꾸가 있거나 해도 어쨌든 놓으면은 무조건 면에 딱 닿아요. 세 점이 모두. 이해하셨어요? 과학실에서 그 알코올렌트 쓸 때 산발이 쓰는 이유가 무조건 책상 면에 모든 점이 다 닿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기억하세요. 세 점만 있으면, 서로 다른 세 점만 있으면 그 평면이 결정되는데 중요한 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점과 그 다음에 직선 한 개 이렇게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지 않는 직선이 있다 치면은 이 점과 직선을 모두 포함하는 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점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막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죠? 근데 이거
합쳐지는 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한정구가 직선 한 개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직선 두 개인데 이 직선 두 개는 꼬인 위치가 아닌 직선 두 개예요. 꼬인 위치면 얘네들을 포함하는 평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평행하다 해도 평면 한 개고요. 얘네가 만나도 평면 한 개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꼬인 위치는 안 돼요. 꼬인 위치가 아닌 직선 두 개면 평면이 결정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1번 풀어보면 세점 A, B, E를 포함하는 평면이 하나 있죠? 맨 앞에 보이는 그 면. 그쵸? 맨 앞에 있는 면. 2번 직선 AB와 F요? 예, 있습니다. AB, F도 역시 맨 앞에 면이겠네요. 그쵸? 그쵸? AB와 BC요? AB와 BC 맞아요. 만나는 애죠. AB, BC 만나는 직선이죠. 네, 그럼 위에 면이 그 면이겠네요. 네, 포함하는. AB와 CG요? 얘네는 면이 안 됩니다. 꼬인 위치라서. AB와 CG는 꼬인 위치니까 한 면에 둘 다 있을 수 없네요. 결정되지 않았죠? 자, 3번을 해볼게요. 3번 이제 AB와 평행한 직선을 구해보려 했는데 자, AB와 평행한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직선 DE입니다. 그쵸? 네, AB와 꼬인 위치는요. AB와 꼬인 위치는 두 개 있네요. DF와 세 개 있네요. DF, CF, EF 이렇게 세 개 있네요. 그쵸? 꼬인 위치는 세 개 있죠. 직선. 그쵸? 평행도 아닌데 만나지 않는 거. 평면 ABC와 평행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평면 ABC와 평행하는 직선은 평면과 안 만나는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ABC와 안 만나는 직선 3개입니다. DE, EF, DF 다 평행합니다. 보세요. 면이요, 여러분들. 면을 생각할 때 면이 사각형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면 사각형 아니에요. 면은 사방으로 다 뻗는 애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쭉 뻗어야 돼요. 면 무한히 뻗습니다. 무한히. 알았죠? 평면이라고 말하면 사각형이 아니라 무한히 뻗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무한히 뻗어도 어쨌든 D랑 EF랑 DF랑은 안 만나겠죠. 그렇죠? 평행한 겁니다. 직선 AB를 교선으로 하는 평면이요. AB를 교선으로 한다는 게 봐봐요. 교선이 뭐냐? 여러분들 교점이 뭐죠? 교점은 어떤 직선 두 개가 만나는 점이죠. 교차하는 점이거든요. 교선은요. 평면이 두 개 있을 때 예를 들어 평면을 이렇게 그릴 건데 평면이랑 다음에 어떤 평면이 있다고 칠게요.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얘네 둘이 평면 두 개가 딱 만나면 그게 만나는 부분이 선으로 그려질 거예요. 선으로. 그렇죠. 그게 교선이에요. 교선은 평면과 평면끼리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선으로 만나는 부분이 생성됩니다. 그게 교선이거든요. 그러니까 AB를 교선으로 하는 평면은 평면 ABC와 평면 AB, ED가 되겠죠. ABC와 AB, ED가 되겠죠. 걔네들이 AB를 교선으로 하죠. ABC와 평행한 평면이요. 평면끼리 평행한 건 당연히 안 만나는 거니까 ABC 평행한 건 밑에 DEF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평면을 표현할 때 꼭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왜요? 어차피 이 면을 포함하는 게 쭉쭉 무한대로 뻗을 거니까. 이해하셨죠? 네. 자, 5번을 해볼까요? 실선의 실직선과 이제 세평면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써볼게요. 기억번 L과 M이 평행하고 L은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평면이네요. 자, L과 M이 평행해요. 좋아요. 그리고 L과 N도 평행해요. 그러면은 MN이 평행하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일치하는 건 평행하는 게 아닌데 이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라고 분명히 줬기 때문에 일치할 일은 없죠. 일치하는 건 평행 아닙니다. 알았죠? AB가 수직하고요. 알파, 베타 수직하고요. 베타, 감마가 수직하면 알파, 감마는 평행 아니야. 잠깐만요. 이게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누워있는 평면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알파라고 할게요. 얘랑 수직한 평면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수직한 애가 있다 칩시다. 교선이 생기고 여기 수직이 생겼다고 칩시다. 근데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베타랑 감마가 수직하다고 했는데 자 여기다가 이게 베타 평면인데 얘랑 수직한 감마 평면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은 무조건 이렇게 높이게 세울 필요가 없어요. 수직하다는 건 약간 얘로 보여줄게요. 자,
실상이 알파면은 수직하거든요, 이거. 물어보세요. 수직하죠? 베타 수직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수직한 것 같거든요. 각도가 수직이거든요. 얘도 수직인데 얘도 수직. 아씨. 이렇게 보여드리면 두 아이 모두 얘도 수직하고 얘도 수직한데 얘네들은 수직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틀렸죠. 이해하셨습니까? 얘가 수직하고 쟤도 수직하면 다른 애들끼리도 평행하냐? 평행하냐고 물어보는데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직하다는 건 이렇게 수직이든 이렇게 수직이든 이렇게 수직이든 다 수직이에요. 그런데 얘가 360도 돌아도 다 수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러니까 이 문제 말대로면 베타한테 알파랑 감마가 수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베타한테 알파 감마가 수직이지만 알파 감마끼리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이해하셨죠? 자, L과 알파가 수직하다. 이거는 이제 이런 얘기죠. 알파는 평면인데 직선 L이 이렇게 수직한 거예요. 수직한 거죠. 그렇죠? L과 알파. 그리고 M과 알파도 수직하다. 이 면에 수직한 직선은 이런 직선이겠죠? 얘네끼리 평행하겠네요. 이거 맞네요. 그렇죠? 직선끼리는 평행하겠죠. 이게 헷갈리시면 항상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데 어쨌든 평면과 평면에서만 수직한 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 네. L과 알파가 수직이고 L과 M이 수직이면 이제 M과 이거 알파 뭐였죠? M과 알파도 수직하냐인데 잠깐만요. L이랑 알파 수직하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L이랑 M이 수직해요. 봐봐요. 이 직선에 대해 수직인 직선 하나 그리면 이런 직선이 그려지겠죠. 수직한 직선 M. 그럼 M이랑 알파는 평행해야죠. 왜 수직입니까? 네. 평행해야죠. 왜 수직이에요? 그렇죠? 5번 이렇게 됐습니다. 6번으로 연습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7번인데 7번에서 각도 구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꼬인 위치에 그러니까 꼬인 위치인데 각도 어떻게 구하느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N이 있고요. 이런 N이 있어요. 꼬인 위치입니다. 안 만나요? 안 만나는데 둘의 각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 친구를 평행이동 시켜서 얘를 딱 붙여서 그렇게 각도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붙여서 교점이 생기게. 그러니까 평행이동이 중요한 거죠. 평행이동 해서 네, 붙이는 거거든요. 이래서 각도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7번 같은 문제를 풀 때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풀어볼 수도 있겠지만 제 팁을 보고 푸시는 게 더 좋으니까 볼게요. A, B, C, D는 밑에 문제가 있으니까 볼게요. 직선 AC와 그 다음에 GH요. GH가 뒤에 있는 얘네요. 이 둘의 각도를 구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평행이동 시키다가 얘를 평행이동 시켜서 얘를 평행이동 시킬게요. 얘를 위로 올려서 여기다 붙여놓고 이 각도를 구하면 되니까 45도인 거 알았죠? 네, 평행하게 쭉 붙여 올려서 서로 만나게 만들면 돼요. 네, 만나게 하면 그 만나는 점으로부터 각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45도 맞죠? 정사각형이니까 45도. 그러니까 AC와 DE를 구해달라고요. DE는 AC와 D는 여기 뒤에 거네요. D는 여기 있는 애죠. 여기 있는 애 H와 D 얘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H랑 만나게끔 요점에다 붙일게요. 이게 D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각도를 구하면 되거든요. 이 각도 구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간교형 도형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럼 보면은 이 각도 어떻게 구하냐? 제가 여기다 손을 이어보면은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거든요. 모두 대각선이라서 60도 이해하셨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교점을 같이 맞춰서. 그쵸? 자, AC와 HF요. 이거는 90도인데, 봐봐요. HF는 여기 밑에 있는 애잖아요. 걔를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올리면 교점이 생겼죠. 그럼 여기는 90도. 네, 정사각형에서 서로 대각선의 각도는 90도죠. 이런 식으로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예, 삼수선이 매우 중요하니까 삼수선 잠깐 보겠습니다. 삼수선 한번 볼게요. 이게요, 이 3이 숫자 3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의 수선 정리거든요. 그러니까 직각이 세 개 나오는데 제가 이거 인트로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삼수선 정리는 어려운 정리가 아니라요. 수직이 세 개가 서로 맞물리면,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있는 애들인데 문제를 이렇게 줘요. 수직 두 개만 주거든요. 그럼 나머지 하나 자동 수직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서로 다 엮여 있는 애들이에요. 나머지 두 개가 수직이 이루어지면은 나머지 그 알려주지 않은 나머지 하나 무조건 수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의 수직이 서로 다 엮여 있다는 뜻이니까 문제에서 그리고 항상 수직 두 개만 알려줄 거니까 나머지 하나는 자동 수직이네 여러분들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럼 어떤 수직들이냐 세 개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성 요소가 있네요. 면이 하나 있고요. 구성 요소를 잘 기억해야 돼요. 면이 하나 있고요. 면 밖에 점이 하나 있어요. 면 밖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면 위에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 직선은 면 위에 있는 거예요. 면에 포함된 직선입니다. 네, 알았죠? 면 위에 직선, 면 밖의 점. 그럼 보세요. 일단은 밖의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릴 수가 있어요. 수직. 네,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릴 수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 면에 대해서 이 점이 수선의 발 내리면 이렇게 뚝 떨어져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옆으로 오면 수선의 발이 아니죠? 뚝 떨어지는 거. 이게 수직이죠? 수선의 발. 이해하셨죠? 첫 번째 수직이고요. 두 번째. 그럼 이렇게 떨어진 이 수선의 발인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도 수직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직선까지 수직 내릴 수 있죠. 이게 두 번째 수직이에요. 떨어진 점에서 면 위에 있는 아무 개의 직선에 떨어지는 수선의 발. 얘가 이거예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면 위의 점에서 면 밖의 점에서 면 위로 수선을 떨고 얘에서 면 위의 직선으로 수선을 떨고잖아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얘랑 이어보면요, 이게 수직이에요. 이렇게 수직이 세 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요? 저 파란색, 노란색, 흰색 수직 세 개 중에 두 개만 알려줄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그림이 아무리 유사해도 수직이에요. 네, 그거 찾으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들이죠. 삼수선 정리가. 이해하셨죠?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네,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A 받기 위해 70점 정도 맞으면 되니까 증명하지 않고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삼수선 정리를 진행해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돼요? 면 밖의 점, 그리고 면 안의 직선, 그리고 그 면, 이 세 가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찾으면 이제 수직들이 보이고 정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5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근데 이번 숙제는 숙제 문제의 양이 좀 적은 만큼 필수 확인을 내긴 내야 될 것 같아요. 필수 확인 문제들이 6개씩 있거든요. 네, 그거 포함해서 26문제, 7문제 나오는 거니까 32번까지 할게요. 그래도 지난번 숙제보다 처음 숙제보다 적거든요. 근데 필수 확인까지는 해야 삼수선을 문제를 하나도 더 푸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 제가 15번을 풀어드리려 했죠. 15번 볼게요. 아, 면이 있네요. 문제에서 면 알파 줬네요. 야, 면 밖에 점 P를 줬네요. 그쵸? 면 밖에 점 P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P에서 수선의 발 떨군 것도 줬어요. 여기가 5라고 나와있네요. 그리고 면 위에 또 직선 하나 줬어요. 여기 막 A, B가 써져있네요. 그래서 보세요. 면에다가 수선의 발 떨궜고, 그 다음에 어디 수직을 줬냐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수직을 하나 줬어요. 다 줬죠? 그럼 자동으로 얘에서 여기 이으면 자동 수직이에요. 그럼 이게 필요할 거냐? 필요할걸요? 보자. 여기 3, 그리고 여기가 4, 여기가 5였죠? 문제에서 PA나 PB를 구해달라 했을 것 같은데 PA 길이 구해달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가 수직인 게 문제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얘가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수직 찾았으니까 수직인 거 알거든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제가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4, 5니까 여기 루트 41, 여기는 3,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 바로 나왔습니다. 루트 50이네요. 자, AP의 길이는 루트 50, 5루트 2가 되겠네요. 이 수직을 못 찾았으면은 AP의 길이를 찾을 수가 없죠. 예, 이런 식의 문제. 생각보다 간단한데 문제는 애들이 삼수선만 외우고 수직 3개를 외우는데 어떤 구성인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 밖의 점,
면 안에 직선, 면,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수직 넓은 거, 나머지 수직 요거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줄 때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면박의 점에서 면 위의 점으로 먼저 수직을 떨군. 얘도 수타임을 내렸음. 문제 풀어봐. 그럼 여러분들 자동으로 여기 수직인을 찾아보면 돼요. 두 개 주면 하나가 수직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밑에 문제도 비슷한 유형이니까 잘 해보시죠. 밑에 문제는 보니까 16번은 제가 안 풀겠지만 면이 5AB겠죠? 면 5AB에 밖에 좀 C가 있고요. C에서 수선의 발 떨궜죠? AB가 직선이겠네요. 면 위의 직선. 네, 그럼 CH로 수직 줬으니까 5H를 이기는 수직 이렇게 찾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자, 이면각 해볼게요. 이 이면각은 되게 수학이 이제 이 이자가 또 숫자 2예요. 맞을 거예요. 이게 다른 이자가 아니라 숫자 2일 건데 두 개의 면의 각이거든요. 야, 면 길이의 각은 어떻게 재는데?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 면과 이 면에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대충 이 각을 구하면 될 것 같죠? 요각 여기.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면 두 개를 잘 그려볼 건데 여기서 이런 면을 하나 그려볼 건데 이렇게 면 두 개를 그렸는데 쌤, 면끼리 이루는 각은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 점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생긴 각을 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 점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된 각을 구할 수도 있고요. 지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정했죠. 면끼리 이루는 각은 이렇게 정하자. 여보세요? 이 교선으로부터 수직하게 뻗은 두 직선의 이루는 각을 구하자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교선으로부터 수직하게 올라간 애들끼리로만 각을 정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각을 안 정하면 괴랄해져요. 잘 보세요. 수직하지 않게 올라온 직선과 수직하지 않게 올라간 직선이 끼리 구하는 각 둔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별의별 각이 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면각 두 개의 면 사이의 각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 교선에서 수직하게 올라간 직선끼리의 각도를 구하자 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 이면각을 구하는 다른 방법을 좀 이따 정사하면서 배우실 건데 일단은 지금은 이걸 배웠으니까 17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7번 문제가 정사면체인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건 정사면체. 자, 문제 잠깐만 볼게요. 정사면체인데 문제에서 ABC, 앞에 있는 면 ABC와 밑에 눈 BCD가 이루는 각의 길이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돼요. 세타도 구해야 되고 코사인 세타도 구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코사인 값에 띡 나올지 세타는 몰라도 예를 들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면 각도는 모르잖아요. 값이 나왔지만 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건 확실합니다. 뭐냐 이게 교선이죠. 교선으로부터 수직을 올리자. 그럼 뭐 여기 수직 올릴 수도 있고 이런 데 수직 올릴 수도 있고 별의별 데 다 올릴 수 있는데 가장 편한 건 당연히 꼭지점에서 내리는 수선의 발이 좋죠. 왜냐면 여기 이등분도 되고요. 어쨌든 밑에가 정삼각형이니까 이등분이 되겠죠. 수직 이등분이. 그렇죠? 정사면체는 모든 게 다 정삼각형이 되잖아요. 아니 그럼 쌤 제가 이 점에서 얘도 수직으로 옮기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나는 이 각을 구하면 되겠네요. 편하죠. 물론 다른 데에서 올려도 되는데 이게 왠지 예쁘게 그려질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얘를 이용하냐면 결국 제가 이변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정삼각형의 높이죠. 얘도 구할 수 있죠. 얘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죠. 세 변을 알았어요? 이 세타가 궁금해요? 세타의 코사인 값이 궁금해요? 코사인 법칙 쓰라는 거죠.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거죠. 한 변의 길이 2짜리니까 여기 2고요. 빨간색 루트
A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 구하러 가볼까요?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빼기 이 친구의 제곱이 되겠죠. 정답이 그러면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 이명학 3분의 1은요, 선생님은 원래 정답을 코사인 법칙 말고도 알고 있었는데 외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배울 정사형 때문에 아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면각은 뭐다? 두 면의 교선으로부터 수직을 올릴 건데 이왕이면 어디든 수직을 올릴 수 있지만 이왕이면 편해 보이는 직을 찾는 게 좋다입니다. 어디가 편해 보이는지 모르겠으면은 그냥 그거 보는 거겠어요. 정사형의 길이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정사형의 길이가 아니라 정사형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정사형. 사실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이 삼수선 이면각 정사형 쪽에 약간 재밌다고 재미를 느껴서 기하 선택하는 친구들이 와왕 있어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맞죠? 네. 할 거면 기하는 거의 저보다 잘해야 돼요. 진짜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걸 막 해낼 수 있으면 그때 수능에서 1등을 맞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기하가 고여 있어가지고 네, 쉽지 않습니다. 아닌가? 모르겠다. 자, 볼게요. 정사형은 뭐냐? 이 영자가 그림자 영자예요. 네. 이 정방향이 정이 정방향의 뜻이고요. 사가 뭐 빛이 이제 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방향으로 빛을 쐈을 때 생기는 그림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래요. 우리가 하나 해봅시다. 간단한 거 먼저 할게요. 공이 있어요. 구입니다. 자, 이 방향으로 빛을 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바닥면에 생기는 그림자는 원이겠죠. 그렇죠? 그림자는 원이겠죠. 이거 간단하게 했으니까 이번엔 이걸 해볼까요? 자, 이제 이번엔 면을 하나 줄게요. 약간 원인데 약간 옆으로 누분해를 줬어요. 옆으로 누분해를 주고 자, 이제 빛을 위에 쏩니다. 빛을 위에 쏘면은 이렇게 빛이 오면서 잘 들어보세요. 오면서 이 친구가 원래 반지름보다 좀 짧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짧게 생기겠죠 그림자가. 그렇죠. 신기한 게 있고요. 신기한 게 자, 이 길이는 이만큼으로 줄었죠. 이 길이는 줄었죠. 실제로 이 밑에 있는 아이를 제가 놓고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왜요? 이 길이가 줄었잖아요. 들어보세요. 이 길이 있죠, 이 길이. 요 길이요. 네. 이 길이는요, 안 줄었어요. 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생긴 원이었는데, 빛을 쐈더니 기울어놓으니까 가로 길이는 안 변하거든요. 근데 안 변하는데 세로이네요. 얘는 변했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봅시다. 이걸 사각형으로 해볼까요? 보세요. 자, 이런 애가 있는데 이제 위에서 빛이 내려오니까 제가 이렇게 빛을 쏴볼게요. 비스듬하게 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쏘면은 그림자가 이렇게랑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실제 이 친구의 이 전체 가로 길이보다는 그림자가 짧겠죠. 하지만 이 옆에 부분 있죠. 옆부분은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대로. 그러니까 자, 원 말고 이걸 해볼까요? 면으로. 사각형으로. 이제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면 사실 기하 선택은 좀 금물이긴 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이해가 안 돼도 정상이에요. 맞죠? 자, 이렇게 어떻게 그래요?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자를 쓰면요. 이렇게 빛이 내려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얘로 줄죠. 하지만 이 가로 길이는 줄지 않습니다.
어떻게 줄 건데? 안 줄어요, 안 줄어요. 이해했어요? 이 그림을 이제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림도 이렇게 생길 건데 이 길이는 이 길이도 이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길이가 그대로 여기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길이가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거. 길이는 안 변하죠. 가로 길이는 안 변하고 이제 세로 길이만 요 길이만 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사형은 어떤 한쪽은 길이가 줄어드는데 한쪽은 길이가 그대로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아이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떤 넓이냐? 그림자의 넓이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처음에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예를 들어 가로가 2에다가 세로가 10이면은 넓이가 20이었는데 이 밑에 있는 친구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밑에 있는 친구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 길이가 예를 들어 한 4로 줄었다 칩시다. 하지만 이 길이는 그대로 2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넓이가 8이 됐잖아요. 그럼 딱 얼마큼의 비율이냐면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코사인 세타만큼의 비율입니다.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4니까 코사인 세타 5분의 2잖아요. 딱 5분의 2만큼 줄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근데 가로는 안 변했는데 세로만 변했잖아요. 얼만큼? 코사인 세타 배만큼. 코사인 세타 배만큼 줄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사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데 원래 넓이가 있어? 그림자의 넓이가 궁금해? 원래 넓이에 코사인 세타 곱하면 돼입니다. 코사인 세타를 2번 곱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모두 다 코사인 세타 배만큼 줄었으면은 제곱해야죠. 원래 넓이는 제곱배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한쪽만 줄었어요. 한쪽은 일정합니다. 네, 이렇게 줄자면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하면 돼요. 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19번하고 21번하고 이제 23, 25번을 풀어볼 거거든요. 얘를 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수업을 1시간을 하지 않는 거니까 19번 먼저 볼게요. 평면 AB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 얘가 직선 AB와 평면이 있는 각이 이거일 때라고 했는데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직선이 이 평면과 이루는 각이 30도래요. 선분이 또 선분이 30도래요. 자, 빛을 쐭니다. 빛을 쪼니까 그림자가 이 점이 수직으로 떨어지면 그림자 길이가 이만큼으로 바뀌었죠. 원래 길이 이만큼인데 수직으로 떨어질 거니까 빛은 빛은 수직으로 떨어질 거니까. 자, 원래 길이가 얼마였다고요? 10이었대요. 그럼 이 길이 얼마겠어요? 네, 5루트 3이죠. 5, 우리 루트 3에 1대 2대 루트 3. 5루트 3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이렇게 줬네요. 약간 역으로 여기가 30이에요. 얘가 30이면 원래 거 얼마냐? 30이면은 여기는 10 루트 3이거든요. 그럼 20 루트 3이 되겠죠. 20 루트 3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을 볼까요? 평면 A가 4인 정삼각형 ABC에 평면 AB 알파율의 정사형이 있대요. ABC를 포함하는 평면과 알파가 있는 각이 60도예요. 그러니까 이 평면이 있는데 정사각형이 위에 떠 있나 봐요. 떠 있는데 얘랑 이루는 각이 이 평면과 이 면이 이루는 각이 60도래요. 실제로 봐봐요. 면에 이렇게 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면이 사방으로 뻗으면 결국 얘랑 만나거든요. 그러면 생기는 각도가 60도인가 봐요. 이해하셨어요? 어쨌든 두 아이가 이루는 각이 60도야? 그럼 넓이 어떻게 한다고? 코사인 세타배만 하면 돼요.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코사인 세타배만 하면 돼요. 왜요? 분명히 가로나 세로 중에 하나는 일정할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냥 코사인 세타배만 가해주면 되니까 원래 정삼각형의 넓이는 아마도 4분의 루트 3의 a제곱 즉 4루트 3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4루트 3이었는데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겠죠? 얘를 곱하면 생기는 이 그림자의 넓이는 네 6인가요? 2분의 1이구나. 코사인 2분의 1이네. 미안해요. 코사인 60도의 2분의 1이죠? 따라서 넓이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정사형하면 항상 넓이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넓이가 줄어드는 게 맞긴 한데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끽해봐야 제대로 딱 올려놔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올려놔야 그림자가 똑같이 생길 거 아니에요. 기울어지는 순간 짧아지는 애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딴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그림자가 생길 면을 기울여 놓고요. 여기다가 공을 하나 놨다고 칩시다. 빛을 이렇게 쫀다고 칠게요. 쪼잖아요. 그러면요 커져요. 그림자가 기울어졌으니까 커지겠죠. 그러니까 현재 이 길이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질 만큼 길어지겠죠. 그쵸? 그쵸? 가로 길이는 똑같을 건데 빛을 쏘면은 내가 그러니까 그림자를 받을 면을 기울여 놓으면은 줄어들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림자가 늘어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겨울철에 보면은 이제 해가 좀 약간 비스듬히 떠 있으면 여러분들 그림자가 여러분들 키보다 크거든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넘어가 볼까요? 23번을 풀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쬐지는 그 면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25번 같은 게 기울여서 빛을 쏘잖아요. 25번. 그쵸? 이제 23번 풀 건데 25번 기울였었죠. 그러니까 차광막에 비해서 그림자가 더 커진 겁니다.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봅시다. 25번을 먼저 풀어보면, 23번을 풀어보면, 자, 이렇게 이제 또 정사면체인가요? 정리면체예요. 정리면체를 줬는데 이제 이런 면이 있나봐요. 네. 평면 BD와 평면 EFGH가 이루는 각이 세타가 밑에요. 밑에 이루는 각이 세타래요. 그러니까 이 평면과 밑에 있는 이면이 이루는 각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 각도를. 근데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원래는 자, 이 평면 쫙 펼치고 봐봐요. 이 삼각형 면도 쫙 펼쳐서 얘네 교선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놓고 수직 내려서 이제 각도 찾아야 되거든요. 교선에서 수직 내려야지 이면각이 나온다 했죠. 근데 다르게 풀어보자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빛을 내가 쬐을 때 위에서 이제 빛을 쏘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가 이제 밑에 있는 사각형이 생기겠죠? 그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맞죠? 빛을 쬐면은 이렇게 다 내려오니까 딱 내려오다 보면은 이 선도 빛을 쬐면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아, 이 삼각형의 이 밑에 평면에 대한 그림자가 있죠. 잠깐만, 이 넓이에다 코사인 곱하면 얘가 나오는데 코사인 바로 알 수 있겠다 되는 거죠. 역으로 활용하는 거죠, 정사형을. 위에 거 넓이 얼마인데? 한 변의 길이 얼마니? 8이래? 봐봐, 여기 8루트 2 8루트 2, 얘도 8루트 2지. 뭐야, 정삼각형이었네? 뭐지? 자, 정삼각형 맞죠? 그럼 8루트 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루트 3 이게 이 친구의 넓이겠죠? 얼마입니까? 32 루트 3이요. 그쵸? 전체들이 32 루트 3이죠? 밑에 거 넓이 구해볼게요. 8 곱하기 8 2분의 1, 32네요. 밑에 거의 넓이 32네요. 잘 들어보세요. 이 아이의 코사인을 곱했더니 32가 됐다? 코사인은 루트 3분의 1이군요. 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되려 정사형을 역으로 활용해서. 그러니까 원래 넓이의 코사인 배 하면 그 이면각의 각도에 해당되는 코사인 배를 하면 이제 그림자의 넓이가 나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역으로 활용해봤습니다. 25번 해볼게요. 25번은 이런 느낌인데 이제 막이 이렇게 있는데 상막이 있는데 밑에 이제 그림자가 더 길게 생긴 거예요. 왜 길게 생기나 봤더니 빛을 빛을 위에서 쬐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쬐면은 짧아졌을 거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위에서 쬐는 게 아니라 빛을 옆으로 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제가 3차원으로 그려드리긴 했는데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결국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길이는 안 변해요.
이게 안 변합니다. 그쵸?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 변하는 것만 궁금하죠. 얘만 궁금하죠. 그러면 얘네들만 딱 떼우세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빛을 어떻게 쬐고 있냐면은 빛을 잠깐만요. 빛과 그림자가 있는 각이 60도. 오케이, 알겠어요. 빛을 이렇게 쬐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는 60도예요. 밑에가 그림자일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 여기는 90도가 맞습니까?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빛이랑 차광막이 수직하게 된대요. 지금 빛을. 수직이 맞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차피 길이가 변하는 게 여기 부분인 건 알았잖아요. 그쵸? 여기 60도면은 90도고 30도일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뭘 물어봤냐면은 원래 거의 넓이가 30이었대요. 그럼 새로 생기는 건 비율적으로 루트 3분의 2니까 루트 3분의 2배만큼 그림자가 길어지게 돼요. 선생님 이거는 한 변의 길이만 루트 3분의 2배 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얘가 한쪽 변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가 그대로 넓이 위로 갑니다. 얘를 곱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됐죠? 20 루트 3이에요. 네, 정답이 20 루트 3이 되었죠. 누구의 넓이요? 그림자의 넓이요. 얘가 30보다 커요. 루트 3이 1.7 정도 돼서 네, 34 정도 되겠죠. 느낌 오셨나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사형은 어떤 거는 그림자인데 빛을 쬐을 때 그 그림자의 넓이가 변한다. 근데 신기하게도 굳이 사각형으로 따진다면은 가로 길이는 그대로인데 세로 길이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로 길이 한 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로 그대로 간다. 변의 비가 뭡니다? 코사인 세타다. 잊지 마세요. 코사인 세타 어떤 세타? 그 면끼리 이루는 각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 숙제를 해보는 게 좋긴 해요. 어디까지는 32번까지만 해보시면 될 것 같죠? 32번까지. 이 2번 것들은 앞에 벡터랑 다르게 얘네는 좀 해봐야 시험 때 개인들을 봅니다. 안 해본 애들은 개시 문제도 틀리거든요. 네, 하시면 A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고 마무리.